자, 이번에는 망전류법이라고 불리는 메시 어널리시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생성되는 총 전력과 그리고 소모되는 총 전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망전류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망전류법으로 해석을 할 때는 각각의 메쉬에 대해서 내가 전류를 할당하죠. 그래서 지금 이 회로는 총 3개의 메쉬가 있죠. 3개의 메쉬가 있는데 첫 번째 메쉬에 내가 I1, 두 번째 메쉬에 I2, 세 번째 메쉬에 I3로 내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메쉬에 대해서 내가 KVL을 풀어주는데 첫 번째 메쉬에서 KVL을 내가 구해보면 첫 번째 메쉬에서 I1이 있는 메쉬죠. 거기서 6I1 플러스 3의 I1 마이너스 I3 플러스 1 곱하기 I1 마이너스 I2는 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쓰는 것은 I1이 이 방향으로 흐를 때 오른쪽 방향으로 흐를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여기서 구해준 거고, 지금 여기서 3옴에는 이 방향으로 I1-I3의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때 여기에 전압이 다음과 같이 식을 쓴 거고, 그리고 1옴에서는 I1-I2의 전류가 왼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다음과 같이 써서 내가 이 메쉬에서의 KVL을 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을 쓸 때 우리가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쉽게 구하는 방법은 이 첫 번째 메쉬에서 I1이 지나가고 있는 모든 저항들의 합을 구해보면 6옴과 3옴, 1옴, 그래서 바로 10I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2가 지금 여기 1옴에 지나고 있으니까 I2가 근데 반대 방향으로 지나고 있죠. I1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I2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I1 메쉬에서 I3 전류랑 만나고 있는 브랜치에 3옴의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3옴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3I3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사실 위의 식을 내가 정리한 식이 이 아래 식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메쉬를 내가 풀어보면 두 번째 메쉬에서의 KVL을 내가 쓸 때 I2가 지나가고 있는 부분에 저항들을 모두 더해주면은 7I2의 전압이 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옴은 I1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I1, 그리고 2옴은 지금 I3 메쉬랑 만나고 있고 I2랑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I3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때 전압을 보면 전압이 마이너스 230, 우리가 식을 써보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230 이 I2 메쉬에서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230과 플러스 115를 지나죠. KVL을 풀 때 플러스 115인데 이것을 내가 보면은 반대로 해보면은 마이너스 230에 플러스 115가 되는데 이 값을 연산하면은 마이너스 115가 되죠. 이것을 반대 우변에다 써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를 바꿔서 115로 정리를 하면은 식을 한 번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두 번째 식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메쉬에서 내가 풀어보면 I1이 먼저 3옴에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I1, 그다음에 I2는 이 세 번째 메쉬를 기준으로 I2가 2옴이라는 저항이 I2랑 서로 접해 있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I2, 그리고 I3는 이 방향의 저항들을 모두 더해주면 10옴이죠. 10I3,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전압원을 보면 전압원이 지금 마이너스 115에 이 방향으로 돌았을 때 마이너스 115 플러스 460인데
이것을 연산하면은 345죠. 이 값을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45 이렇게 쓰면 세 번째 식을 내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식을 내가 풀어서 지금 구했던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그리고 세 번째 식을 내가 풀어서 I1, I2, I3를 내가 구하면 되죠. 앞에서 다뤄봤었던 크레머스 룰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I1이 A 디터미넌트의 A1 디터미넌트가 되고 A1 디터미넌트가 575 그리고 마이너스 6095가 돼서 이것이 마이너스 10.6 암페어 그리고 I2는 디터미넌트 A의 A2 디터미넌트가 되죠. 575분의 2530 해서 4.4암페어가 되고 I3에서 디터미넌트 A와 A3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은 각각 575분의 마이너스 21,160이 돼서 이 값이 마이너스 36.8암페어로 구해집니다. 여기까지 구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망전류법을 이용해서 메시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해를 내가 다 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각 소자에서의 생성되는 전력 그리고 소모되는 전력을 내가 풀어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 6옴에서의 위에 있는 이 6옴에서의 소모되는 전력을 구해보면 A번 먼저 풀기 위해서 생성되는 총전력 먼저 구하겠습니다. 생성되는 총전력. 자, 이 회로에서 저항과 지금 전원이 있죠. 독립전원이 총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저항 소자는 전력을 소모하기만 하죠. 그래서 전력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이 독립전원 3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먼저 풀어보면 P230V의 전원에서의 전력을 내가 계산해보면 그래서 230V 전압 곱하기 전류로 생각해보면 지금 전류가 I2가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I2가 이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I2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I1부터 I3는 여기 구했습니다. 이 값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이 부호는 지금 플러스 방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능동보호 규약에 따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결과가 양수이면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30 곱하기 4.4가 돼서 1012W인데 이것은 공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엔 115V의 전원에서 보면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이때 전류를 똑같이 능동보호 규약으로 내가 보려고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이 윗방향으로 흘려야 되죠. 그리고 윗방향의 전류가 우리가 정했던 전류 값인 I3-I2로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115 곱하기 마이너스 36.8A 마이너스 4.4A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4738W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능동보호 규약으로 풀었으니까 마이너스 4738W를 공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얘기는 4738W를 지금 소모하고 있다, 흡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15V 독립전원에서는 지금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생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흡수하고 있다,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60V의 전원에서 보면은 460V고 이번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I3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 I3 값을 내가 능동보호 규약으로 쓰려면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I3로 쓰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I3로 계산을 하면은 이때 양수면은 똑같이 공급하는 게 있는 데죠. 왜냐면 이 식을 내가 능동보호 규약에 맞게 부호를 수정했습니다. 460 곱하기 플러스 36.8A 이거 계산하면은
16,928W가 공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전력의 합은 결국에 여기서 정리한 1012와 16,928W를 더한 총 17,940W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B번에서 우리가 생성하는 전력을 내가 구했으니까 B번에서 소모되는 전력만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모되는 전력에 먼저 우리가 좀 전에 구했던 이 115V 독립전원에서 4738W를 지금 소모하고 있죠. 그 외에 소모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이런 저항소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6옴부터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P6옴의 소모 전력은 I제곱 R로 쓸 수가 있죠. I제곱 R인데 전류 I1이 흐르고 있으니까 I1제곱 곱하기 6으로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1옴에서는 전류가 I1-I2만큼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곱 곱하기 1옴 각각 계산하면 이 값이 674.16W고 이 값이 225W입니다. 다음에 가운데 있는 2옴에서 전력을 구해보면은 P2옴은 이번엔 전류가 I2-I3만큼 흐르고 있다, 아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I제곱 R로 계산하면은 이 값이 3394.88W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3옴에서의 전력을 내가 구해보면 전류가 이번에는 I1-I3의 제곱 곱하기 I제곱 곱하기 R 3옴으로 내가 풀면은 2059.32W입니다. 다음으로 총 4개를 풀었고 왼쪽 아래에 있는 4옴에서의 전력을 구해보면 P4옴이 전류가 이번에는 4옴에는 지금 I2만 흐르고 있죠. 그래서 I2의 제곱 곱하기 4옴 계산하면 77.44W. 마지막으로 5옴에서의 전력을 내가 구해보면 5옴에서는 지금 I3가 흐르고 있으니까 I3의 제곱 곱하기 5로 계산하면 6771.20W가 되죠. 따라서 현재 회로에 있는 모든 저항에서의 소모 전력을 내가 구했습니다. 소모 전력의 합은 그 저항들에서 소모하는 전력, 이들의 합과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115V 전원에서 소모한 전력 있죠. 이것까지 모두 더해서 정리를 해주면 녹색으로 표시한 것들을 모두 더해서 정리하는 것이 총 소모되는 전력이죠. 이것을 계산하면 똑같이 17,940W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메쉬 어널리시스를 써서 해석한 결과가 맞다는 것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41번 문제도 망전류법을 이용해서 회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A에서는 망전류법을 이용해서 VO를 구하라고 그랬죠. VO는 지금 회로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속전원에 의해서 전달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종속전원은 지금 여기에 있죠. 종속전원 4I 델타에 있는 즉 P 4I 델타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망전류법으로 풀기 위해서 똑같이 망전류를 먼저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전류를 하나, 둘, 세 개의 망이 있죠. 세 개의 망이 있는데
지금 보면 왼쪽 망과 왼쪽에 있는 회로와 오른쪽에 있는 회로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로를 보면 왼쪽의 회로에서, 즉 왼쪽의 회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회로로 가는 길은 있는데 돌아오는 길이 없죠. 그럼 그 얘기는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0A라는 얘기입니다. 0A. 따라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전류는 모두 다 왼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쪽의 전류는 모두 다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쪽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전류가 0A다. 그리고 전위도 같겠죠. 전위도 같다로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른쪽 회로에서 I3를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 I3가 결국에 I 델타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I 델타가 I3랑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1 메쉬가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망에서의 KVL을 적용한 식을 써보면 먼저 I1 메쉬에 앞에서 한 것처럼 18ohm이 있죠. 그럼 18I1이 있고 마이너스 16I3라고 내가 쓸 수가 있죠. I2죠. 죄송합니다. I2. 그리고 전압원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먼저 화살표가 들어가니까 이 메쉬에서 그럼 마이너스가 원래 좌변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변으로 넘기면 10V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메쉬에서 내가 풀어보면 두 번째 메쉬에서 I1이 접하고 있는 이 16ohm이 마이너스 부호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I2 메쉬가 있는데 I2 메쉬에는 16ohm하고 12ohm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28 I2가 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4I 델타라고 하는 종속 전압원에 들어가고 있는데 플러스 4I 델타를 좌변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우변으로 넘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4I 델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메쉬를 내가 보면 세 번째 메쉬에서는 다른 망과 접하고 있는 브랜치가 없죠. 그러면은 전체 8I3가 마이너스 4인데 우변으로 넘으니까 4가 되고 이걸 통해서 I3가 2분의 1A라는 걸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3개의 식을 구할 수가 있었고 세 번째 망의 식을 가지고 I3를 바로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I3가 I 델타랑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값을 I 델타 대신에 2분의 1A를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2로 내가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두 개씩만 풀면은 될 것 같습니다. I3는 이미 구했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을 내가 2로 나눠 보면 9I1 마이너스 8I2가 5가 되고 두 번째 식도 2로 나눠 보면 마이너스 8I1 플러스 14I2가 마이너스 2I 델타인데 마이너스 2I 델타가 마이너스 2로 내가 이걸 정리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식을 첫 번째 식을 1번식, 두 번째 식을 2번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1번식에다가 8을 곱하고 2번식에 9를 곱해서 더해주면 I1에 대한 텀이 사라지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첫 번째 식에다 8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4 플러스 14 곱하기 9인 126 I2가 있고 그 다음에 8을 곱한 40에다가 9를 곱한 9를 계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따라서 I2는 이걸 계산한 62분의 31이 돼서
I2도 2분의 1 암페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 찾은 값들을 표기를 해놓으면 이 값은 내가 하나 찾았고 이건 I 델타랑 같고 I2도 2분의 1 암페어죠. 이거를 일식에 대입하면 일식에서 이 일식에서 I2 대신에 2분의 1 암페어를 넣고 정리하면은 9I1 마이너스 4가 5가 돼서 I1이 1암페어라는 걸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망전류법으로 이 회로를 풀고 있는데 I1, I2 그리고 I3를 모두 찾았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V5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서 V5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V5 있는 회로를 보면 16옴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V5인데 16옴에 걸린 전압이 V5인데 지금 보면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수동부호 교역을 했을 때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V5가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I 곱하기 R 16으로 표시가 되죠. 근데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I1-I2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I1-I2 곱하기 16으로 쓸 수가 있고 I1을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고 1A였고 I2는 2분의 1A 계산하면 16이고 이 결과가 8이죠. 그래서 V5는 8V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B번에서 종속전원에 의해 전달된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속전원만 내가 따로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전원에 I 델타라고 하는 4I 델타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죠. I 델타가 아까 전에 2분의 1 암페어니까 이거는 2V가 현재 걸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로 흐르는 전류는 회로에 봤을 때 I2가 아래로 흐르고 있죠. I2가 아래로 흐르고 있는데 즉 I2가 아까 2분의 1 암페어로 우리가 구했죠. 그리고 이 종속전원의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부호 규약을 보면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호는 지금 수동 부호 규약을 따르고 있고 이 결과가 1W가 나오는데 이 1W라고 하는 거는 종속전원이 전력을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전달되는 종속전원에 의해서 전달되는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W를 지금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회로망으로 전달하고 있는 전력이 마이너스 1W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W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종속전원이. 4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도 망전류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서 I 델타를 먼저 구해보고 독립 전류원에 의해 전달되는 전력 그리고 종속 전압원에 의해 전달된 전력을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두 개의 망이 있는데 각각의 망에 I1과 I2로 망 전류를 내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당을 해놓고 보면 왼쪽 망에 I1을 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내가 가정해서 할당을 했는데 이 I1 전류가 있는 망을 보면 10mA가 이 I1 전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보고 I1이 결국 10mA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망전류를 이용한 어떤 회로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이 왼쪽 망에 대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I1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오른쪽 망에 대해서만 우리가 회로 방정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방정식을 먼저 작성할 때 20kΩ이 I1 망과 지금 접해 있죠. 그래서 이걸 써보면 마이너스 20kΩ이 I1과 접해 있고 플러스 I2망에 30kΩ과
32, 총 32kΩ의 전류 저항이 있고, 근데 전압원을 지나가는데 전압원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50I 델타인데 우변으로 넘겨서 이것을 150I 델타로 내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 델타가 종속 전원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종속 전원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I 델타에 대해서 내가 제약식을 하나 써보면, 이 I 델타라고 하는 것은 20kΩ에서 저항에서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인데 그거를 I1-I2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I1-I2로 내가 쓸 수가 있고, 지금 앞에서 I1이 10mA이기 때문에 10mA 마이너스 I2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에 대입해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20kΩ과 10mA를 구하니까 단위 밀이랑 킬로가 서로 상쇄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곱하기 11로 내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2kΩ의 I2가 있고, 여기 I 델타는 좀 전에 구했던 I 델타가 이거니까 정리해주면 10mA 마이너스 I2로 내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10mA라고 하는 것은 암페어 단위로 나타나면 0.01A죠. 정리해보면 우변이 0.01A니까 1.5 마이너스 150 I2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 식을 내가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 32kΩ의 플러스 I2 좌변으로 넘기면 150에 I2가 있고, 우변에는 상수항으로 정리해주면 1.5 플러스 200이 되죠. 그래서 201.5인데 I2를 계산해보면 32,150 분의 201.5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고, I2를 구해보면 0.006265가 돼서 미리암페어 단위로 나타내주면은 여기니까 6.27 미리암페어로 내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I 델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I 델타가 지금 여기에 정리한 것처럼 I 델타가 10mA 마이너스 I2죠. I2는 여기서 방금 우리가 구했으니까, I2를 여기 아래에서 구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I 델타는 A번에서 I 델타는 10mA 마이너스 I2인데 I2가 6.27mA라서 결과적으로 이 값이 3.73mA가 됩니다. 다음으로 독립전류원에 의해 전달되는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10mA에서 10mA의 이 전류원에서, 독립전류원에서의 전달된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파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10mA에 걸리는 전압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저 회로만 다시 그려보면은 10mA고 여기 50kΩ 있죠. (20kΩ인데)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I 델타고, I 델타가 좀 전에 구했던 3.73mA고,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I1이죠. 근데 I1은 앞에서 구했던 10mA가 되죠. 따라서 각각의 전압을 내가 써보면 수동부호교역에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여기가 3.73mA 곱하기 20kΩ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74.60V가 되고, 3.73mA랑 20kΩ 곱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50kΩ 곱하기 10mA, 50kΩ 곱하기 10mA가 돼서 500V가 되죠. 500V. 그러면은 내가 KVL로 풀어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차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차랑 같죠. 그럼 500 플러스 74.60V가 되죠. 즉 여기의 전압차가 여기와 여기의 전압차가 574.60V가 됩니다. KVL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직관적으로 전이차를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10mA라고 하는 독립 전류원에 걸리는 전압이 574.60V이고 전류는 10mA이죠. 근데 지금 전압의 극성과 전류의 방향을 보면 이게 능동부 규약으로 썼던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죠. 전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고 플러스 방향에서 나오니까 이 전압의 부호에서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이 값이 5746 mW가 되고 이것을 와트로 써보면 5.746W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값은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능동부호 규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전력이 양수일 때 공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C번에서 종속전압원에 의해 전달된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종속전압원 분부만 따로 떼어서 그려보면 종속전압원에 150 I 델타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는데 방향은 위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아래쪽이 플러스입니다. I 델타가 아까 전에 위에서 구했던 3.73mm이기 때문에 150 곱하기 3.73mm를 계산해 보면 이 값이 559.5mV가 됩니다. 그리고 전류는 아래 방향으로 지금 I2가 흐르고 있죠. 회로 해석에서 I2는 우리가 밑에서 구한 것처럼 6.27mA죠. 따라서 이 종속 전압원 150 I 델타의 전력은 V 곱하기 I로 쓸 수가 있는데 V가 559.5mV고 전류가 6.27mA죠. 근데 지금 이 부호를 보더라도 지금 이거는 능동부호 규약으로 썼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고 능동부호 규약에서 이 결과가 양수면 전력을 다른 회로망에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이 값이 3508 마이크로와트가 되고 이걸 공급한다. 또는 미리와트로 바꿨으면 3.508 미리와트 공급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단위가 미리 곱하기 미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연산한 결과가 3508인데 미리에 미리를 곱했으니까 여기 마이크로와트로 우리가 계산을 한 거고 마지막에 미리와트로 단위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독립전류원에 의해 전달되는 전력 그리고 종속 전압원에 의해서 전달되는 전력을 각각 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의 5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번에서는 망전류법을 이용해서 가지 전류 IA부터 IE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회로에서 생성된 총 전력과 소모된 총 전력이 같음을 보여서 내가 풀이한 결과가 맞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이 회로에는 3개의 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각각의 망 전류를 할당해 줍니다. I1, I2 그리고 I3로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 회로를 볼 때 먼저 I1망과 I3망이 서로 공유하는 브랜치에서 가지에서 전류원이 있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슈퍼메시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죠. 슈퍼메시를 그려보면
방금 전에 이 전류원을 공유하는 망을 두 개를 이어서 하나의 메쉬로 슈퍼 메쉬로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I1이 IA가 우리가 망전류를 할당한 곳에서 I1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문제에서 IA부터 IB, IC, IT, IE까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내가 망전류를 할당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IA는 I1과 같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IB는 I2랑 같죠. 그 다음에 IC는 I3랑 같습니다. 그리고 ID는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전류니까 I2-I1이랑 같죠. 마지막으로 I는 55옴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전류 I2-I3가 됩니다. 내가 이 회로를 메쉬 어널리시스 써서 풀 때 내가 I1부터 I3를 구할 텐데 그 값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IA부터 I가 각각 어떤 값에 해당되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슈퍼 메쉬를 기준으로 내가 이 메쉬에서의 KVL을 내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1이 지나가는 부분에 35옴이 있죠. 25옴과 15옴이 있죠. 그래서 35 I1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5옴이 25옴과 55옴이 이 망과 인접한 부분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75옴 25랑 50을 더한 마이너스 75옴이 I2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3는 100옴하고 50옴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 150 I3 이게 전화번이 없으니까 0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슈퍼 메쉬에 대한 부분을 슈퍼 메쉬에 대한 우리가 망전류법을 내가 적용했고 다음에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이 I2 메쉬에 대한 거죠. I2 메쉬에서 I1이 25옴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I1 그다음에 I2는 25 더하기 50 더하기 10이니까 85옴 그 다음에 50옴이 I3랑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전압원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00이 좌변 그러니까 우변으로 넘어가면 200V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풀면 I1과 I2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종속 전류원이 있고 이 슈퍼메쉬에 대한 부분을 내가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먼저 슈퍼메쉬에 대한 제약식을 써보면 슈퍼메쉬에 대한 제약식을 써보면 4.3 I 델타 IT가 지금 이 부분에서 흘러가는 전류니까 윗방향으로 흘러가는 전류죠. 그게 I3 마이너스 I1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종속 전원 ID에 대한 제약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D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니까 ID는 I2가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전류죠. I2 마이너스 I1으로 쓸 수가 있죠. 이게 종속 전원에 대한 제약식이 되죠. 그래서 총 4개의 식이 나오는데 미지수가 I1, I2, I3 그리고 IT 총 4개죠. 따라서 이것을 풀면 우리가 원하는 회로의 값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d가 이거니까 이 식에 넣어서 정리해보면 4.3 곱하기 i2 마이너스 i1이 되고, 정리해보면은 i3가 4.3 i2에 마이너스 4.3에 1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3 i1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i3를 앞에 있는 두 식에 넣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3를 1번 식에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1식에서 35 i1인데 내가 5를 나누겠습니다. 7 i1 마이너스 15 i2 플러스 30 i3인데 i3가 여기서 정리했던 값을 이용해서 쓰면 4.3 i2 마이너스 3.3 i1이 되고, 이 값이 0이죠. 그래서 여기서 i1과 i2 부분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92 i1 플러스 114 i2가 되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6 i1 플러스 57 i2는 0. 이런 식을 하나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2번 식을 내가 정리할 때 2번 식도 마찬가지로 5를 나눠보면 마이너스 5 i1 플러스 17 i2 마이너스 10 곱하기 i3 대신에 4.3 i2 마이너스 3.3 i1, 이 값이 5를 나눈 40이 되죠. 그래서 i1과 i2의 항을 각각 정리해주면 28 i1 마이너스 26 i2가 40이 되고, 2로 나누면 14 i1 마이너스 13 i2가 20,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풀거나, 아니면 크레머스 룰을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역행렬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i1과 i2의 값이 각각 5.7A랑 4.6A로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먼저 A번에서 IA부터 IE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위에다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구했던 I1과 I2의 해를 이용해서, 그리고 I3는 여기 있죠. I3를 정리해서 풀어보면 4.3 곱하기 4.6 마이너스 3.3 곱하기 5.7이니까 이 결과가 0.97A가 됩니다. 그래서 I1은 우리가 구했던 5.7A고, I2도 4.6A, I3는 0.97A죠. ID는 I2 마이너스 I1이니까 마이너스 1.1A가 되고, I2는 I2 마이너스 I3니까 3.63A가 됩니다. 다음 B번에서 회로에서 생성된 총 전력과 소모된 총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회로에서 생성된 전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전력은 지금 여기에서 전압원과 전류원에 의해서 생성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P200V 볼트고, 전압이 200V고, 전류가 윗방향으로 IB가 흐르죠. 윗방향으로 IB가 흐르는데 IB가 4.6A니까 4.6이고, 지금 여기 부호를 봤을 때 능동부호 규약이니까 양수면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가 919.99
9가 나와서 이게 920A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이만큼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종속 전류원에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종속 전류원 문제를 풀기 전에 회로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종속 전류원 같은 경우는 P4.3IT를 내가 구하려고 그랬는데 전류는 지금 4.3IT가 흐르는데 전압을 내가 구해야 되죠. 전압을 내가 구할 때 이 회로를 기준으로 내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를 기준으로 풀어보면 K 여기서 우리가 KVL을 적용해 보면 여기서의 전압을 내가 V라고 하고 여기서의 전압이 지금 100옴에서의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V100 여기서의 전압을 내가 마이너스 플러스 V50이라고 하면 이 회로에서 V가 V50 더하기 V100인 걸 내가 알 수가 있죠. 근데 V50은 전류 방향을 수동부 기압으로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IE 곱하기 5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0 IE가 되고 V100은 지금 이미 IC의 전류 방향이 수동부 부호 규약을 만족하고 있죠. 따라서 100 IC가 돼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84.5V가 나옵니다. 즉 이것이 V가 되고 이게 여기에 있는 종속 전류원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여기서 마이너스 84.5V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때 지금 전류의 방향과 전압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지금 종속 전류원에서 내가 정의한 전압의 극성과 이 전류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나는 능동부호 규약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능동부호 규약으로 쓰고 있고 이 값을 내가 계산해 보면 값이 399.69W고 능동부호 규약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총 공급하고 있는 전력이 되는데 이 값이 1319.69W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어진 회로에서 각각의 저항에서의 저항 10옴과 20옴 그리고 10옴, 50옴 그리고 100옴에서의 소모되는 전력을 내가 구해보면 되죠. 그럼 첫 번째로 10옴에서의 소모되는 전력은 IA 제곱 곱하기 10으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25옴에서는 ID가 흐르고 있죠. ID의 제곱 곱하기 25 I제곱 R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옴에서는 전류가 IB만큼 흐르죠. IB가 전압원에 흐르고 있는데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볼 수 있으니까 IB만큼 흐르니까 IB의 제곱 곱하기 10으로 쓸 수 있고 50옴에서의 전력은 IE 제곱 곱하기 50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옴에서의 전력을 구해보면 소모되는 전력을 구해보면 전류가 지금 IC만큼 흐르고 있으니까 IC의 제곱 곱하기 100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각각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 값이 324.9W 그리고 30.25W 211.6W 658.85W가 되고 마지막이 94.09W가 되는데 지금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값이 모두 더하면 그 값이 1319.69W가 되고 이 값이 이 회로에서 소모되고 있는
소모되고 있는 되는 총 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서 구했던 이 값이 이 회로에서 생성되고 있는 총 전력이 되고 이 결과가 같다는 것으로 내가 풀었던 망전류법을 이용해서 풀었던 이 회로의 해석이 적절하게 해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